안녕하세요. 우한영재들 SOC팀에서 침해 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동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오픈소스를 활용한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례 공유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우영에서 어떤 오픈소스를 구축했고, 왜 구축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협 인텔리전스와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위협 인텔리전스가 뭔지 검색해 보면 가트너와 같은 기관이나 여러 글로벌 보안 벤더사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봤을 때 위협 인텔리전스란 첫 번째로 위협 행위자의 공격 동기나 표적 그리고 공격 행동과 같은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지식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증거 기반의 지식을 활용해 대응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격자 IP나 악성 코드 해시와 같은 침해 지표는 위협을 식별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지식이기도 하고, 방화벽이나 백신과 같은 보안 솔루션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협 인텔리전스는 침해 지표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뭘까요? 이름에서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이 플랫폼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신트나 상용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자동화 수집하고 집계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소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분석가가 대응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다른 조직이나 다른 플랫폼과 공유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 자동화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의 의미는 침해 지표를 보안 솔루션에 등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위협 인텔리전스 왜 필요할까요? 왜 활용해야 될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IT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 기반의 인프라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이나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인프라 환경과 근무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고 있고, 공격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정교하고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협 인텔리전스는 대응의 관점이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고 대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면 수많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인데요.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각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정보 자체가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개방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일 조직만으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고, 위협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2010년대 초반 미국 국토보안부를 주축으로 스틱스와 택시라고 하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 표준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이버 연합이라는 단체가 설립이 되고, 여기에 많은 글로벌 보안 벤더사와 국내 보안 벤더사가 참여해 위협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키사에서 시타스라고 불리우는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나 시타스와 같은 공유 시스템을 이용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고 업무에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영에서도 위협 인텔리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 중순부터
오픈소스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영을 포함한 전 세계 각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그 자회사들의 침해 사고 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인데요. 그럼 우영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환경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먼저 우영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오픈소스인 미스프와 오픈CTI를 비교 검토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픈소스를 구축할 때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문서화는 잘 되어 있는지, 잠재적인 버그나 보안 취약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는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기능 검토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 활동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평가를 했고 최종적으로 미스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스프는 RPM 패키지, VM 이미지, 도커 이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AWS 환경에서 도커 이미지를 활용해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축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인프라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하는 게 더 적합할지 검토해 보시고 운영 편의성이 높은 방법으로 구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집 아키텍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오신트를 보시면 미스프에서는 feed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feed라는 기능을 사용해 이미 알려져 있는 오신트에 대해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모듈 개발과 같은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용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와 미스프 사이에 미들웨어 역할을 수행하는 EC2 서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EC2 서버 내에는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API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듈이 컨테이너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은 첫 번째로 모듈에서 특정 시간마다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에 API를 요청해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지고 온 데이터를 미스프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수집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통합 아키텍처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각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어떻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할 수 있는지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구성과 마찬가지로 미들웨어 역할을 수행하는 EC2 서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버 내에는 각 조직에서 운영하는 보안 솔루션의 API를 활용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하는 모듈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모듈에서 특정 시간마다 미스프로부터 수집한 위협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지고 온 위협 인텔리전스 중에서 실제로 보안 솔루션에 차단 등록할, 통합할 위협 인텔리전스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별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S3 버킷에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보안 솔루션에서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조금씩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푸시 방식으로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듈에서 보안 솔루션의 API를 요청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폴링 방식으로 보안 솔루션에서 S3 버킷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주기적으로 가져가서 통합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통합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공유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개의 미스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화면 좌측에 있는 인터널 미스프의 경우에는 우한 형제들 보안팀 구성원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용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모든 위협 인텔리전스는
이 내부용 시스템에 수집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퍼블릭 미스프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외부용 시스템입니다. 다만 AWS 웹방화벽을 사용해 신뢰할 수 있는 조직과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IP 접근 제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프 시스템 내에는 플랫폼 간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 이 두 개의 미스프 시스템 간의 위협 인텔리전스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지 적절한 대상과 공유 법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신호등 프로토콜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신호등 프로토콜은 새 코드 분류를 통해서 공유 대상을 지정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가장 좌측에 있는 적색 코드의 경우에는 가장 제한적인 코드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제한이 약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영에서는 미스프에서 지원하는 태그 기반의 신호등 프로토콜을 사용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적절한 대상에게 공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구성을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아보면 이렇게 화면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 통합 구성에서 S3 버킷은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실제로 보안 솔루션에 업데이트하는 통합 대상이 되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선별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3 버킷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우영에서는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AWS 보안 서비스에서는 S3 버킷에 업로드되어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아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할 유스 케이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스프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영향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점으로 인해서 S3 버킷을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이전에 왜 이 작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에서 1억 건의 악성 IP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에 이 1억 건의 악성 IP 주소를 모두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보안 솔루션의 성능 문제로 인해서 등록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한 이후에 오탐으로 인해 알람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심각하게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위협 인텔리전스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위협 인텔리전스를 선별하는지 슬라이드에 있는 일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자산 예외 처리입니다. 내부자산 예외 처리는 우리가 보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이나 공인 IP 주소들을 차단 대상에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응용한다면 이외에도 통신사별 공인 IP 대역이나 주요 DNS 정보들에 대해서 차단 대상에서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집일입니다. 이 수집일은 말 그대로 위협 인텔리전스의 수집 날짜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수집된 위협 인텔리전스일수록 신뢰성이 높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1년 이내에 수집한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만 차단 대상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차 검증입니다. 교차 검증의 경우 오신트나 여러 상용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위협 인텔리전스를 수집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한 IP 주소를 차단 대상에 등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A라는 서비스와 B라는 서비스에서 모두 수집된 악성 IP 주소여야만 차단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국가 코드입니다. 이 국가 코드는 악성 IP 주소의 국가 정보를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영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배달 입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악성 IP 주소의 국가 정보가 한국이라면 차단 대상에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각도입니다. 이 심각도는 위협 인텔리전스의 위험 등급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도가 하이인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만 차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형식입니다. 이 파일 형식은 악성 코드의 파일 형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나 EDR 제품에 악성 코드 해시를 통합시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사용하는 PC가 공통적으로 윈도우 OS라면 윈도우 OS에서 동작하는 악성 코드 파일 형식의 악성 코드 해시에 대해서만 차단 대상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위협 인텔리전스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상태 정보가 활성 상태라면 최근에 확인된 유효한 위협 인텔리전스임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상태 정보가 만료 상태라면 과거에는 악성이었지만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활용 예시는 상태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는 유효한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만 차단 대상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여러 선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기준들을 상황에 맞게 함께 사용하면 오탐은 줄이고 신뢰성은 높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보안 솔루션에 어떻게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하는지 활용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보안 서비스 중 하나인 가드듀티입니다. 우영에서는 가드듀티 서비스를 활용해 AWS 계정과 워크로드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영에서는 멀티 어카운트 환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계정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AWS 오르가니제이션 서비스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 계정에서 사용하는 가드듀티에 관리자 권한을 위임해 전체 계정에 활성화되어 있는 가드듀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가드듀티에는 위협 IP 목록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 S3 버킷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위협 IP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목록 이름, S3 버킷의 위치, 그리고 형식 이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S3 버킷에 저장되어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가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가드듀티에서 자동으로 동기화는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S3 버킷을 업데이트한 이후에는 AWS 콘솔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화면 우측편에 있는 update threat intercep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가드듀티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이런 이제 다른 조직에서 운영 중인 가드듀티에서 위협 IP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슬라이드와 같이 S3 버킷 정책에서 가드듀티 서비스 롤에 버킷과 객체에 대한 get 오브젝트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다른 계정에서 우리 계정 안에 있는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NS 방화벽입니다. 우영에서는 DNS 방화벽을 사용해 VPC에서 나가는
DNS 쿼리를 모니터링하고 업무에 불필요한 도메인이나 악성 도메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DNS 방화벽은 가듀디티와는 다르게 파이어월 매니저와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중앙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영에서는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사용해 악성 도메인 목록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악성 도메인 목록을 생성할 때 S3 버킷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할 수 있는데요. 생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좌측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대량 업로드로 전환을 선택하시면 S3 버킷의 URI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URI를 입력해 위협 인텔리전스를 아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듀디티와 마찬가지로 S3 버킷에서 파일 업데이트가 발생하더라도 이 DNS 방화벽에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한다면 AWS 콘솔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동으로 한다면 화면 오른쪽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import firewall domains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DNS 방화벽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이 동작을 결정하는 설정이 바로 화면에 있는 fail open과 fail close입니다. DNS 방화벽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DNS 쿼리를 허용할지 아니면 차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설정인데요. fail open의 경우에는 DNS 방화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DNS 요청을 허용하는 가용성을 우선시하는 설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네트워크 장비에서 바이패스 모드를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il close의 경우에는 모든 DNS 요청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보안성을 우선시하는 설정인데요. 우리가 최초의 DNS 방화벽을 활성화했을 때 기본 설정은 fail close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놓친 상태에서 DNS 방화벽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원인도 모른 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DNS 방화벽을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조직에서는 반드시 이 설정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방화벽입니다. 제가 모든 벤더사들의 방화벽을 사용해 보진 않아서 모든 방화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몇몇 방화벽에서는 외부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동적으로 가지고 와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 알려진 위협과 신규 위협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사의 External Dynamic List라는 기능이 있고요. F사의 Threat Fee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영에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 환경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S3 버킷, AWS 와프를 사용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S3 버킷에는 실제로 방화벽에 통합할 위협 인텔리전스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해 S3 버킷의 컨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웹 방화벽을 사용해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IP 접근 제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S3 버킷에서 지원하는 정적 웹사이트를 활성화하고 버킷 정책에서 IP 접근 제어 정책을 넣음으로써 동일하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성이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운영 편의성이 높은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이슈인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개의 도메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도메인은 마침표가 누락되어 있는 유효하지 않은 형식의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도메인은 마침표가 포함되어 있는 유효한 도메인 형식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도메인처럼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유효하지 않은 도메인이 차단 대상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면 방화벽에서 어떻게 동작할까요? 답은 벤더사마다 다르다입니다. 어떤 벤더사에서는 방화벽에서 에러를 출력하면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방화벽에서는 와일드카드만 인식한 채 등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만약 차단 모드로 이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다면
이 정책을 타는 모든 트래픽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방화벽은 영향도가 큰 작업이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더욱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심입니다. 사실 슬라이드에서는 심으로 소개하지만 심을 포함한 다른 보안 솔루션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통합 구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 이벤트 분석 및 대응 자동화 사례입니다. 우영에서는 심소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벤트 분석 및 대응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시 플레이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면 슬랙과 같은 메신저로 알람을 받으실 텐데요. 이후에 보안 이벤트에 포함되어 있는 악성 IP라던가 악성 코드 해시와 같은 침해 지표를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수집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워크플로우를 거칩니다. 그래서 만약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이 침해 지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침해 지표와 관련한 평판 정보를 앞에서 발생한 이벤트 알람에 댓글로 달아줍니다. 이를 통해 분석가는 평판 내용을 참고해 정오탐에 대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정보가 없다면 분석가는 정오탐 분석을 진행하고 만약 정탐이라면 이벤트 알림에서 버튼 같은 것들을 구현해서 차단 버튼을 눌렀을 때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등록되도록 작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등록된 이후에 통합 구성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안 솔루션에 통합되어 차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이 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제가 우영에 입사해서 첫 프로젝트로 진행한 내용인데요. 기술이 부족해서 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팀원분들의 도움으로 느리지만 조금씩 고도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